이렇게 비트코인을 네. 보낼 때 보내는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비트코인을 보내는 속도를 얘기할 텐데 비트코인은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린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너무 용량이 커서 느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 비트코인의 용량은 없어요. 제로예요. 진짜요? 네, 비트코인은 오. 실제 블록이 용량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장부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의 용량은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내에 블록의 용량은 존재합니다. 블록은 최소 저장할 수 있는 기본 단위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 1메가 정도 됩니다. 오늘 날짜로 제가 봤는데 1.2메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블록에 거래 내역을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넣을 수 있어요. 오. 이게 쉽게 말하면 10분마다 오는 엘리베이터예요. 네. 엘리베이터에 4,000명이 타는 거죠. 그래서 거래 내역들이 이제 장부가 줄을 쭉 서 있는데 4,000명씩 타는 엘리베이터에 10,000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엘리베이터 2번 보내고 타야 돼요. 거래가 네. 막 폭증을 하면 엘리베이터 기다려야 돼요. 블록 다음 블록 타야 되니까. 그래서 폭증하면 거래가 점점 느려지는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에 대한 게 사실은 속도에 제한을 주는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이것은 그래도 블록은 사이즈를 유지해야 되는 진영이 있고 이 블록을 키워서 속도를 키우자는 진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나중에 발전의 방향을 놓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통의 나카모토 사토시의 후의 개발자들은 블록은 사이즈는 적당히 누고 다른 부분으로 개선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네. 무슨 소리야 엘리베이터를 키우면 팍팍 넣어서 많이 보낼 수 있잖아. 네. 일단 블록을 키워야 돼라는 두 측으로 진영이 나눠지게 됐어요.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합의를 막 시작하는 거죠. 네. 그 중에 세그윗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 포크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서명 부분을 좀 분리하자. 아까 블록 내용 중에서 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더 덜 중요하거나 약간 분리할 수 있을 법한 부분들은 빼보자. 그러면 공간이 좀 더 남잖아. 그렇죠. 그러면 좀 더 태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차간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로스톨 코인이라는 것이 이걸 처음으로 활성화해서 했던 암호화폐이고요. 그래서 세그윗 소프트 포크를 진행해서 뭐 이런 것을 좀 늘리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점점 계속 확대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계속 바꾸다 보면요. 그 채굴기의 어떤 방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대규모로 채굴하고 있던 그 집단들이 그동안 채굴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다시 그걸 세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둘 간에 굉장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네.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가 네. 이런 이슈로 발생을 해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갈 길을 가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우리의 채굴 장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겠다라고 해서 둘이 갈라지게 됐던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솔트라는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대출 플랫폼인데요. 마찬가지로 금융의 관점인 거죠. 이 솔트라는 프로젝트는 재밌어요. 내가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화폐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암호화폐만 있으면 대출이 됩니다. 심사도 안 하고요. 신용조회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도산업 수수료도 없고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기존에 금융 인프라를 쓰지 못했던 분들은 이런 일을 계기로 암호화폐에 좀 더 친근하게 접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강하게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비트코인이 사실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발표된 내용이 있어요. 일본의 최대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이 발표했는데 내용은 뭐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해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오르면요. 그걸로 집도 사고 차도 네. 사고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 상승이 어떤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결국은 자산 가치 상승을 하고 소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결과를 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가 없는 소유자들이 이런 걸로 축적을 하고 있으면 다른 곳을 시도하지 못한 시장이 생성된다. 제가 첫째 날 1000마디가 사상을 바꾸는 혁명에 가깝다라고 했었죠. 네. 이런 20여 명의 소외된 자들이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살다가 이런 것으로 어떤 금융에 대한 관점의 문이 열린다면 이것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아주 유명한 공룡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보다도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설팅 액센추어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런 새로운 매출 규모가 3,8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